이제 양평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양평. 아, 내가 김건희네 땅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네. 내가 한 70살쯤에 그쪽에 땅 사려고 봤더니 앞에 김건희가 커서 뭐 매매자로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정말 놀랐던 게 양평의 넓이가 서울시보다 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인구가 12만 명이래요. 훌렁훌렁하구나. 그러니까 서울 근처에 있는 저 도시들 중에 양평은 일단 산이 많고 군사시설이 많아서 발전이 잘 안 되는 곳인데 거기를 최은순 일가가 ESIND가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 더 드러난 거 있어 지금. 고속도로 말고 그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윤석열 장모 땅이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저번에 그 민주당에서 한참 부동산 투기네 뭐네 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땅 한 평도 없는 이직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만 내가 농사를 지을 게 아닌데 농지를 사면 농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야 되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요. 네. 그중에 예외 상황이 있긴 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짓는 경우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고발당한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장모 땅이 타인이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덕을 때리는 게 지인이 권유해서 돈 안 내고 농사 짓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땅을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 계약 없이 그냥 무상으로 그냥 그 땅을 쓰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최은순 씨가 이 농지법 위반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공흥지구 그 아파트 그 사업할 때도 그 농지 사업 계획서를 보면 호미 한 자루 삽 한 자루 유명한 그 사례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그 승인을 해줬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농지로 쓰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임야 산이었는데 농지로 그러니까는 변경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잘 안 된다고 예.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의 힘들다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지인이 권유해서 돈 안 내고 농사를 지었다. 이거야말로 부동산 투기예요. 여러분들 뭐 농지법 위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 방지법 이런 건 없어요. 농지법 위반이면 사실상 이유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 김건희가 보여줬어요. 농지를 사. 그래도 군수랑 친하면 자기 사위가 군수랑 친하면 그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 농지를 아파트를 지어버려요. 그런 목적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이번 주말에 보니까 윤석열 처가 방어하려고 국민의힘들 다 동원되는데 이게 오염수 문제랑 아주 유사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참 열심히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구나. 주말 내내 가짜뉴스 살포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이따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현직 양평 군수란 놈이 뭐 군민을 이끌고 아니 양평 국민의힘 군의원들을 군민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네. 막 호도를 하는 거예요. 원희룡이 민주당 가서 따져라 하니까 진짜 민주당한테 따지더라고요. 아니 일요일에 당사 앞에 가면 누가 있냐고요. 거기 식당도 다 문 닫어. 내가 일요일에는. 말했지. 윤석열 탄핵도 일요일날 하지 말라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자. 인간들아. 아니 저는 탄핵 시킬 수만 있으면 일요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저쪽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양평 여론이 정점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가짜뉴스. 전혀 없었다. 정점 변경 여론은 아예 없었다. 그렇게 도로가 놔주면 정말 좋은 건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국토부가 간단히 말해서 저 양서면 아니죠. 이란. 양서면 종점인 안에 대해서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라고 쥐어짠 게 이란과 저 빨간색으로 된 이안 파란색으로 된 사망까지 그러면 우리가 양서면 말고도 이안 삼안으로 더 있다는 식으로 보냈다는 건데 문제는 저게 국토부가 양평군한테 양서면 안밖에 없냐고 닥달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부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저것밖에 없냐고. 이게 핵심이죠. 자, 원희룡이 저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서 했던 이야기예요. 정모 군수라는 분이 아까 2021년 5월 달에 예탄이 양서면으로 나오니까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바로 당정 협의하고 대대적으로 선정까지 했던 분입니다. 다시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봐봐요. 지도. 여기 자세히 보면 강화 IC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도가 뭐 여러 가지 지도가 막 돌아다니던데 민주당이 원했던 강화 IC는 그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안에 다 거죠. 들어가 예, 있는 예. 건데 민주당이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바로 당정 협의하고 대대적으로 선정까지 했던 분이다. 저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거는 위치가 일단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저 제 2안에 있는 강화 IC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게 지금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예요. 강화 IC가 두 개다 보니까. 근데 기존 안에 보시면은 IC가 없어요. 그래서 양평 쪽에서 이 두물머리 근처가 너무 이게 심하니까 여기에 IC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라고 나온 게 이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보시면 이게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1, 2, 4만이라고 있으니까 너무 헷갈려서 제가 4만 파란색은 지워버렸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1안하고 2안이거든요. 2안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거라고 보이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강화 IC라는 이름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이게 교통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김건희 일가 땅을 양근리 근처에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흥리하고 병산리도 김건희의 땅이에요. 근데 마치 여기는 땅이 아닌 것처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식의 눈속임이 각 사진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지역위원장 강화 IC로 하려면 노선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걸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에 있던 그 강화 IC를 물론 강화면에 있으면 강화 IC라고 부를 수 있지. 네.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전 양평군수 정동균 전 군수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가는 아까 말한 이란 기존 노선을 전제로 강화면 운심리 인근에 IC 신설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IC만 요청을 했다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기존 안에.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분이 저기 그 제1안 근처에 무슨 뭐 지주였다 뭐 이런 대지주. 식으로 이제 대지주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선동을 하던데 그걸 쓴 기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모 그 기자입니다. 조국 그 기자회견 때도 그렇게 했던. 근데 정동균 전 군수 땅은 옥천면이에요. 그리고 3,000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는 훨씬 더 근데 많고 훨씬 더 거기다가 가깝죠. 다 상속받은 땅이라면서요. 네, 50년 넘게 갖고 네, 있었던 네. 문중 땅인데 이걸 가져다가 지금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런 분들은 양평 토박이잖아요. 양평 토박이인 사람들이 땅 갖고 있는 것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지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샀다는 거는 98년하고 2003년이에요. 자, 근데 일요일 날 현직 양평 군수가 민주당 당사 앞으로 와요. 이거야말로 쇼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멈춰주실 것을 함께하신 국민들과 12만 5천 양평 구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정치권에 싹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게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아니 백지화는 그러니까 원희룡이 한다고 한 국토부 장관이 거잖아요. 백지화 했는데 왜 민주당한테 와서 저러냐고. 그리고 국민들 끌고 왔다 그러는데 저기 다 온 사람들 다수가 양평군 국민의힘 군 의원들. 적당히 합시다. 근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목숨 건 거예요. 이제 김건희 게이트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목숨 커졌지, 걸고 이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 걸고 방어하고 공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진짜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이거 잘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정진선이가 2022년 7월 취임하자마자 종점안 변경 제출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요청이었어요. 이게 양평군은 이거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국토부가 계속 그러는 거지. 이유가 뭘까? 왜 그 안밖에 없어? 계속 물어본 거야. 쉽게 표현하면 그 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안 말고도 한 2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죠라고 하면서 김건희 땅 쪽으로 가는 종점은 돈이 훨씬 많이 든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터널과 다리를 어마어마하게 놔야 돼.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보면 2km 늘어나잖아요. 2km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수천억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2km 아스팔트 더 까는데 왜 수천억이 들어가냐 이상했는데 그게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리터널. 특히 터널이 엄청 많이 늘어난대요. 산이 엄청 많다니까. 내가 양평에서 훈련 많이 받았다고.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천리행군 노선을 짤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양평 쪽이야. 산이 많아서. 그러니까 터널도 뚫고 다리도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건설사들한테 너무나 호재인 겁니다. 그렇죠. 진짜 그 양평 가면 진짜 용문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하고요. 또 한강이 또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텐트 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안개가 장난 아니게 끼는 바로 그런 동네. 양평은 정말 지긋지긋해 어떻게 보면. 자 넘어가시고 쓸데없는 소리고. 자 어쨌든 그쪽 지역에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땅이. 그러니까 양평 쪽 같은데 왜 특히 양평에 몰려 있을까? 요 생각을 하면 양평에 군수 등 이런 사람들이 내가 컨트롤이 쉬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몰아치지 않았을까? 축구장 5개 거기 지금 막 계속해서 땅이 막 저렇게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네 집안이 그리고 김건희가 태어난 곳이 양평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좀 아버지 가족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땅 잘알. 땅 잘알. 뭐 임장 가도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아버지가 그 살아 있을 때 공무원 생활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의 어떤 행정이나 뭐 그 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나도 시골 내려가면은 양평보다는 나주가 편하죠. 좀 아니까. 자 다시 정리. 국토부가 1월 달에 야 그 안밖에 없어? 라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 요청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또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땅이 또 있다는 걸 또 확인한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저기 강덕구원이 들고 있는 팻말이 저거예요. 병산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상면 교평리 233-1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 여기 등에 지금 김건희의 땅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드러날지를 몰라 지금. 여기 말고도 막 하남에도 있고 막 땅이 엄청 많더만. 그러면 그 땅을 저번에 말한 것처럼 선산으로 쓰려고 샀겠냐고요. 선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체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선산 느낌을 주면 안 팔 땅. 근데 그걸 다 형질 변경하고 막 거기다가 분할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잖아요. 네. 형질 변경의 전 단계거든. 그러니까 그걸 선산이라고 말하면 김건희의 일가는 땅 투기할 생각이 없었다인데 이미 전과가 있어. 농지를 사가지고 형질 변경했는데 그 형질 변경은 김성교가 해줬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100억, 200억 벌었단 말이에요. ESIND가.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건 뭐 그 뒤에 중부고속도로 가운데 있고요. 제2 외곽순환도로 있고요. 그 도로만 딱 낮으면 그 자리는 완전히 대박나는 자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잘 나가고 나름대로 접근성 좋은 데는 평당 100만 원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저게 아닌 상태라면 2, 30만 원 정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한 3배, 4배까지 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지. 자, 그 다음에 김건희 가족 보유 부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건 국민의힘이 지금 이건 특혜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일찍 우리 방송 보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무슨 전 민주당 양평 군수 땅도 있었다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김건희의 땅을 몰랐다 칩시다. 사람들이 의혹을 갖는 건 김건희의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돈이 훨씬 더 들어가고 10몇 년 동안 양평 군민들이 그 도로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 네. 더 이득이 있거나 돈이 덜 들어가거나 훨씬 빨리 지를 수 있다거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양평군이 회신할 때도 김건희 쪽으로 내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쪽에 김건희 땅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민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돈이 더 들어가고 사업 타당성이 훨씬 떨어지는데 왜 김건희 땅 쪽으로 도로를 내? 그거 김건희가 누군데? 대통령 부인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 의혹 제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처음에 원안에 대한 그 도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의 목적 자체가 양평 국민들을 편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 놀러가기 편하라고 만드는 도로였기 때문에 양평 국민들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처음에 그 문제가 그러니까 고속도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 다 진행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 거쳐서 결국에는 계획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양평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로 얻는 최종적인 이익은 서울 시민이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15년 동안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계획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정점이 변경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원안으로 만들어지든 변경안으로 만들어지든 어차피 양평 국민들한테는 큰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그리고 큰 예산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변경을 했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화할 게 아니라. 백지화한다고 성질 내지 말고 정말로 강상면으로 바꿀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납득하고 1,000억 이상 들어가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객관적인 걸 못 한다는 거고 아니 뭐 대단한 문중이라고 선산까지 그렇게 묻을 사람이 많아? 선산을 내 대에 삽니까? 내가 삽니까? 선산은 문중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단도 웃기다니까. 그거 자체가 괴담몰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게 최은순의 시댁 쪽 거라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헷갈려. 김건희 아버지, 김건희네 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친가. 근데 선사는 그러면 그 대에서 끊겼나? 왜냐면 선사는 공동 소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거는 빼고 그 주위에 그 선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무슨 괴담 의혹 제기해가지고 도로가 안 나지게 됐다 같은 프레임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측 분들은 아마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이 뭐 땅 좀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김정숙 여사님이 양평에 땅을 샀는데 고속도로가 바뀌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직 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지금. 난리뿐만 아니라 탄핵하자고 덤벼들 놈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걸 괴담몰이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있더라고. 누가 봐도 저건 이상하잖아요. 뭐 의혹이란 표현도 지워야 돼. 그냥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김건희가 윤석열과 함께 대통령이 되자 국토부가 멀쩡하던 그 계획을 양평군에 보내요. 야 이것밖에 없냐? 아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하셨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과 함께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자. 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희룡도 인정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그렇구나. 임기 내라고.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방어가 좀 도가 지나치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끄럽다는 거야. 도대체 일을 저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상식 밖이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보람 PD의 고향 진주 출신 박대출이는 정말 부끄럽더라고. 진주 국민들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정말 박대출이 지금 총선에 목이 메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진주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박대출한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진우 검사가 여기에 지금 총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박대출은 지금 너무 똥줄 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빨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기레기들입니다. 기레기들은 이 본질은 뭐냐면 만약에 민주정부였다면 난리 났을 사안이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대통령까지도 아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 그 김혜경 여사 처가가 갖고 있는 땅 쪽으로 도로 놨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됐겠냐고요. 난리 나죠, 난리. 그러면 그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권력형 비리에 냄새가 난다. 왜냐하면 상대방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의혹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예요. 결과는 의혹이 아니에요. 그냥 게이트라고 결과는. 설사 국토부 원희룡이가 전혀 몰랐어. 그냥 원희룡이가 강상면으로 그냥 막 그냥 만들고 싶어 그냥 혼자. 거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양평군한테 이걸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김건희 땅이 있어. 이럴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거기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중동이 저기 그 강상면 일대에 가가지고 김건희 땅 더 있다 이런 거 보도 내는 거 보셨어요? 그냥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싸우더라 이 보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그랬나, 뭐 국민의힘에서 그랬나.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나서도 사업 변경된 케이스가 상당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8일 만에 변경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아니, 있으면 찾아서 그 제시를 해봐요. 어떻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나고 사업 계획서까지 나온 정부 사업이 단 8일 만에 바로 그냥 계획이 변경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따가 2부에서 여론조사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기레기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저런이 무슨 영혼을 팔았네. 니들 망하는 소리예요.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온 나라 온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아니다라고 높이라고 해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그런 이제 습관성 이런 게 들 거예요. 이거를 민주당 잘못으로 양평 고속도로가 나가리 됐다. 이 스킬을 써먹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쟤네를 비리 못 막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조중동 때문인 거. 조선일보 한번 보세요. 이게 언론입니까? 거의 쓰레기급이지. 근데 예전에 윤석열이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했을 때는 대통령실 자체에서 엄청나게 방어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 이번에 이 김건희 게이트 사태가 터지자마자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발을 뺍니다. 그래서 니네가 발을 빼면서 뭔가 언론이나 뭐 국힘당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문제가 크다라는 거를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선산 이야기요. 시댁 거라면 시댁에서 내려오던 선산이라면 만약에 김건희 아버지가 외아들이었다고 할지라도 반개 4촌 8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정대택 씨처럼 쫓아내고 몰아내고 자기가 홀라당 먹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혼쭐을 내주셨죠? 근데 그 집안에 문중이라는 어떤 조직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문중이라는 건 그 가정마다 따로 이제 어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한 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여기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 시댁 땅인데 선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명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터지는 공동명의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왜 최은순 땅으로 되어 있어? 아 그러니까 제가 최근까지 문중 소유 땅에 어떤 지분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 문중 땅이라는 복잡해. 개념이.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등기를 찾아보니까 최운순, 뭐 김건희 뭐 이렇게 몇 명으로 돼 있는 건 그 개인 땅이라고 봐야지 문중 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최은수는 사실혼의 배우자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문중을 찾고 선산을 찾아? 아니, 그러니까 문중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정대택 선생님 옥중 구속시켰던 판사의 부인과 토지 거래를 했던 최은순의 사실혼 남자. 야 복잡하다 복잡해. 반모 파탈이야. 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선호님, 새나라의 푸른나무님 오늘 또 염장 지르셨어요. 푸른나님 타이수보 한 잔 사서 마차님 드리세요. 네.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네. 이선호님 감사하고요. 영화대를 니들 좋아하는 선산으로 국민들이 옮겨줄게.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멧돼지 가발님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1부 마치겠습니다.